반갑습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지식 탐험가 닥터타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숫자가 격돌했던 현장으로 갑니다. 바로 612년 고구려와 수나라의 대전쟁입니다. 무려 113만 명입니다. 군인만 113만 명이고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수나라 황제 양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 고구려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요동벌판에 설치된 고구려의 거미줄 같은 산성 방어 시스템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구려가 단순히 정신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고 냉철한 전술적 시스템을 갖췄는지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침반 맞추셨나요? 여기 요동벌판은 지금 정말 살벌하네요. 지금 바로 탐험 시작합니다. (612년) 정월 수나라 황제 양제는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고구려 침공을 시작합니다. 당시 수나라 군대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군대 행렬의 길이가 무려 400km에 달해 맨 앞 부대가 요동에 도착했을 때 맨 뒤 부대는 아직 출발지도 못 벗어났을 정도였죠. 상상이 가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군인들이 꽉 들어차서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내뿜는 흙먼지만으로도 태양이 가려질 정도였고 수백만 명의 발걸음 소리는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 같았습니다. 양제는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마차에 앉아 요동의 흙먼지를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수뇌부는 이미 요동의 험준한 산세와 성곽을 결합한 역대급 방어 라인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자, 지도를 보십시오.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은 단순한 일자형 장벽이 아닙니다. 요동성, 배감성, 신성, 권한성, 비사성 등 거점성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이 요동성 하나를 함락시키기 위해 매달리는 동안 주변의 다른 성들은 수나라의 보급로를 끊임없이 급습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산성 전술의 핵심입니다. 적에게 길을 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을 성과 성 사이의 좁은 길로 유인해 가두는 것입니다. 수나라 황제 양제는 요동성 하나를 깨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수개월을 허비합니다. 요동의 성벽은 돌과 흙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수나라의 공성 병기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고구려 산성의 디테일을 살펴볼까요? 고구려 산성은 아래쪽을 튼튼한 기단석으로 쌓고 위로 갈수록 안으로 조금씩 들여쌓는 치밀한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나라의 거대한 공성망치가 성벽을 때려도 그 충격을 분산시켜 튕겨내버리는 구조였죠. 또한 성벽 곳곳에 칠하고 물리는 튀어나온 구조물을 만들어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을 옆에서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제는 거대한 공성탑인 운제를 세우고 소차를 이용해 성문을 부수려 했지만 고구려군은 성벽 위에서 끓는 기름을 붓고 쇠갈고리로 공성병기들을 낚아채 파괴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성벽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고 양제는 자신의 정예병들이 고작 성벽 하나를 넘지 못하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고구려의 성벽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수나라의 국군을 막아서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 전술의 진수 청야 전술이 더해집니다. 청야 전술이란 들판을 깨끗이 비운다는 뜻입니다. 수나라군이 지나갈 경로에 모든 곡식을 태우거나 성 안으로 옮기고 우물에는 독을 풉니다. 수나라는 113만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먹여야 할 입은 너무 많은데 현지에서 조달할 식량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세제국의 자존심이 굶주림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수나라 병사들은 허기를 참지 못해 타고 온 말의 피를 마시거나 가죽 배낭을 삶아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13만 명의 군대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거대한 재앙의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보급 부대는 고구려 유격대의 습격에 순식간에 순삭당했고 수나라의 대군은 요동의 진흙탕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양제는 초조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자신의 권위가 추락할 것을 두려워한 그는 무리수를 던집니다. 요동성을 포위한 채 30만 명의 정예 별동대를 뽑아 평양으로 직접 진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우중문과 우문술 두 장군이 이끄는 이 별동대는 수나라가 자랑하는 최정 예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0만 별동대야말로 을지문덕 장군이 펴놓은 거대한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직접 수나라 진영에 들어가 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적장 우중문과 우문술을 직접 만나 항복하는 척하며 적의 내심을 파악했습니다. 을지문덕이 본 수나라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급받은 100일 분량의 쌀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 몰래 땅에 묻으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이 생명인 전쟁에서 스스로 생명줄을 끊고 있었던 것이죠. 을지문덕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7번 싸워 7번 패해주는 척하며 적을 평양성 근처까지 깊숙이 유인합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승리에 취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군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소멸의 길로 가는 서막이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평양성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피로로 인해 창을 들 기운조차 없었죠. 바로 그때 을지문덕은 유명한 시 한 편을 수나라 진영으로 보냅니다. 신기한 전술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기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으니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이제 만족을 알고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비웃음 섞인 경고였죠. 이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선전포고이자 수나라 지휘부의 지적 허영심을 박살내는 핵심 타격이었습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무는 이 시를 읽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함정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나라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요동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죠. 수나라 별동대는 공포에 질려 퇴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그들을 곱게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퇴각하는 그들의 뒤를 고구려 기병들이 늑대처럼 따라붙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의 앞길에 살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미 살수의 상류를 막아 물길을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강물이 얕은 것을 보고 안심하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의 절반이 강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을지문덕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둑을 무너뜨리자 거대한 물벽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은 퇴로를 차단했고 수나라 30만 대군을 집어삼켰습니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고구려의 기갑부대 개마무사가 퇴각하는 적의 측면을 붕괴시켰고 하늘에서는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은 수나라 병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비명소리는 살수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갑옷 무게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병사들 뒤에서 달려오는 고구려 기병의 창날 그리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 3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99%가 넘는 군대가 순식간에 순삭당한 역대급 대참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수나라라는 제국의 기둥이 뿌리째 뽑힌 사건이었습니다. 양제는 이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며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요동성 앞에 남겨진 수많은 시신들과 버려진 무기들은 고구려의 위대한 승리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수나라는 이 한 번의 전쟁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탕진했습니다. 농민들은 끝없는 징집과 세금에 분노하여 전국에서 반란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구려의 승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형을 이용한 방어 시스템 적의 약점을 찌르는 보급 차단 그리고 적을 오만하게 만들어 덫으로 유인하는 냉철한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수나라는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국력이 파탄났고 결국 수나라는 건국 37년 만에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113만 대군이라는 압도적 스케일의 군대를 보유하고도 고구려의 정밀한 전술 시스템에 걸려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 고구려는 대제국을 무릎 꿇린 동북아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고구려를 건드리면 소멸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요동이 험준한 산맥과 고구려인의 단단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강한 적을 상대할 때는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적이 가진 거대한 덩치를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함은 때로 스스로를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을지문덕 장군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을지문덕 장군의 위치에 있었다면 113만이라는 압도적 숫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고구려의 시스템 방어 전술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현대 비즈니스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훨씬 거대한 경쟁자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경쟁자가 가진 비대한 보급체계와 오만함은 언젠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구려처럼 차분하게 자신만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닥터타임과 함께 웅장한 고구려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짜릿하고 경악스러운 역사 속 승리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 요동 벌판을 달리던 그 기계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